층과 층이 정확하게 봉합이 되면은 쏙 꺼지는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주게 된다면은 그런 흉터들은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상술에도 흉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넓거나 이렇게 퍼지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흉터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상복부에 있는 피부를 치골 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당겼을 때 이 피부에 장력이 많이 가해지면 흉터는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술할 때 봉합 부위에 장력이 가해지는 걸 최소화시켜야지 넓게 형성되는 흉터를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흉터가 많이 넓어져 있는 분들은 크게 없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흉터 폭은 굉장히 얇은 선 느낌 정도로 남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에 툭 패이는 흉터는 어떤 거예요? 위에 피부랑 아래 피부가 두께 차이가 생기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단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 아래쪽에는 조직들이 되게 많거든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그 아래쪽엔 피하지방이 있는데, 피하지방도 두 층으로 나눠집니다. 피하지방이 얕은 층 지방이 있고 깊은 층 지방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스칼파 스파시아라는 근막 조직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층이 여러 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층과 층이 정확하게 봉합이 되면은 쏙 꺼지는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봉합 술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봉합을 잘 해주게 된다면은 그런 흉터들은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지그재그 형태의 흉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조금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절개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부를 절제를 하고 나서 당겼을 때 어떤 부위에는 힘이 많이 가해지고 어떤 부위에는 힘이 적게 가해진다면 어떤 부위는 흉터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어떤 부위는 흉터가 좀 낮게 위치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피부 절제량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흉터가 오래 남는 편인 것 같은데 저처럼 오래 남는 사람들 특징이 있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종별로 흉터 남는 정도가 다르다. 백인은 흉터가 안 남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이나 브라질을 가보면 봉합 정말 대충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흉터가 안 남기 때문에. 근데 동양인은 그렇게 수술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칸 같은 그런 흑인들 있죠. 흑인들은 흉터가 좀 많이 남아요. 우리는 이제 한국 분들을 대부분 상대를 하잖아요. 한국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흉터가 적게 남고 어떤 분들은 흉터가 많이 남는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흉터를 경험 한번 해봤던 사람이면 흉터가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왕절개 했는데 흉터가 가느다란 실선 정도 남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복부 거상을 하더라도 흉터가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복부 거상한 부위에 비효성 반응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미리 비효성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인지를 시켜드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죠. 두 번째로 피부 두께에 따라서 흉터가 남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많이 처지신 분들일수록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도 비만이었다가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튼살도 많이 생기고 피부도 굉장히 얇아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흉터가 적게 생겨요. 이와 반대로 진피층이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흉터가 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동양인하고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도 서양인은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적게 생기는 거고,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흉터가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톤이 조금 더 어두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은 회복 과정에서 흉터의 색소 침착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할 때 어떻게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복부 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또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복부 거상 후에 복직근을 교정해 놓더라도 임신은 충분히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아기를 놓고 났을 때 배 상태를 봐야 되겠죠. 이게 많이 처졌는지 아니면 처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지, 그 정도에 따라서 재수술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늘어짐이 아래쪽만 조금 생겼다 하면은 미니 복부 성형으로 재수술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배꼽 위에서부터 덮이는 게 또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풀이나 확대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집에서 그 꾸준히 바르는 연고나 이런 관리들은 언제까지? 보통 최소 6개월 정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잘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잘 있지 않다는 거는 지나 보니까 흉터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흉터를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없애는 수술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흉터 재수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처음에 복부 거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큰 범위의 수술이고 수술했을 때는 장력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흉터가 좀 생겼다면은 나중에는 흉터 부위만 이렇게 살짝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하면은 흉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많이 남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흉터 성형을 하신다면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생긴 흉터가 끝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흉터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흉터가 잘 생기는지도 간략하게나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가 흉터가 어느 정도 남을지 이런 것들은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의 전후 모습을 보신다면 아, 요 정도 흉터가 남겠구나 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